구매력 평가 환율. 구매력 평가 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다는 가정 아래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해 결정하는 환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10,000원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은 양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설탕 5kg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0라면 명목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 구매력 평가 환율로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빅맥 지수를 들 수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빅맥 햄버거에 해당 통화 표시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에 근거한 환율 결정 방식이다. 구매력 평가 환율은 이론적인 것으로 반드시 실제 환율과 같지는 않은데 이는 실제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환율은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 환율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론이 구매력 평가설이다. 국가별 구매력 평가 환율은 OECD에서 3년마다 OECD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 요소들의 가격과 물량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1980년 초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국가별 구매력 평가 환율은 개별 국가들의 상품별 가격비를 구한 후 이들 가격비를 토대로 지출액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다. 개별 국가들의 상품별 가격비를 구하기 위해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 자본재 가격, 정부 서비스 가격 등 3,000여 개의 대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다.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구매력 평가 환율을 주기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는 남한의 통화인 원화와 북한의 통화인 원화 사이의 교환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의 경제 통일이 이루어질 때 동독 마르크화를 폐지하면서 서독의 마르크화와 1대1로 교환하였다. 당시 공식 환율에 의하면 서독의 1마르크는 동독 2마르크화와 교환되었으나 구매력으로는 1대4로 서독 마르크화의 가치가 동독 마르크화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통일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자 서독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남한과 북한 통화의 교환 비율을 무조건 1대1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 환율을 산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스웨덴 출신의 경제학자인 구스타프 카셀이 1918년 제시한 구매력 평가 환율을 참고할 수 있다.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 결정 방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사이의 환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 정상적인 무역이나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쟁 기간에는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전후에 환율의 결정을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카셀은 환율은 양국 통화에 내재된 구매력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통화의 가치가 그 통화의 구매력에 있다면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각 통화의 구매력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구매력은 물가 수준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이 구매력 평가 이론이다. 구매력 평가 이론의 전제는 동일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가치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인 비누를 한국에서 구매하는데 1,000원이라면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면 1달러인 비누의 원화 가격은 1,000원이다. 따라서 비누의 구매 비용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일하다. 이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미국에서 1달러인 비누의 가격이 1,000원일 때 환율이 달러당 800원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미국에서 비누를 사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200원이나 저렴하다. 미국에서 1달러의 비누를 사면 원화로 80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누를 사서 한국에서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차익 거래자라고 한다. 차익 거래자가 미국에서 비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필요하므로 이들은 달러화를 매입해야 한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차익 거래 이익은 줄어든다. 환율이 1,000원까지 상승하면 더 이상 차익 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한다. 따라서 환율은 양국 통화의 구매력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화폐로 구매하는 상품이 비누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른 상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화의 구매력은 여러 가지 상품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가격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필요하다. 이제 미국과 한국 가격의 비교를 개별 상품, 비누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 집단으로 연장해보자. 예를 들어 식품 1단위, 의류 1단위, 문화상품 1단위, 의료품 1단위로 구성된 상품 집단을 구매하는데 미국에서는 250달러에 구매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 된다. 식품 1단위, 의류 1단위, 문화상품 1단위, 의료품 1단위로 구성된 상품 집단을 확대하여 각 상품의 가격에 가중치를 부과하면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이 된다. 즉 물가 수준은 개별 상품 가격의 가중 평균이다. 한국의 물가 수준이 1,000이고 미국의 물가 수준이 1이면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다. 이와 같이 환율이 양국의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은 미시적인 일물일가 법칙을 거시화한 것이다. 일물일가 법칙은 한국과 미국의 개별 상품의 가격을 동일한 통화로 표시하면 일치함을 나타낸다. 개별 상품의 가격은 미시 이론이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가중 평균된 것이 물가 수준이고 물가 수준은 거시적 가격이다. 한국과 미국의 물가를 동일한 통화로 표시하면 양국의 물가가 같다는 주장이 구매력 평가 이론이다. 따라서 절대 구매력 평가 이론은 미시적인 일물일가의 법칙을 거시화한 것이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에 의해 달러 원 환율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물가 수준 통계 자료가 가용해야 한다. 그러나 물가 수준 통계는 가용하지가 않다. 단지 물가 수준의 변화율인 물가 지수 통계는 여러 종류로 가용하다.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시 지표이다. 따라서 환율의 명목 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상대적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보다 20%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면 한국 원화의 구매력은 달러에 비해 20% 하락한 것이므로 원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 20% 평가절하된다. 실제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위안화의 평가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위안화의 저평가는 중국산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경상수지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 환율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균형 환율을 추산하는 한 가지 방법이 구매력 평가 환율이다. 구매력 평가 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양국의 물가 수준 작성의 차이와 일물일가의 법칙의 현실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 특정 상품을 선정하여 그 상품의 가격으로 환율을 산정한 후에 이를 실제 환율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빅맥 지수이다. 이 지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부터 조사 발표해왔다. 2007년 1월 말 현재 미국의 빅맥 가격은 3.22달러이고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942원이라면 미국의 빅맥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면 3,033원이 된다. 동일한 시점에서 맥도날드 서울 강남점의 빅맥 가격은 2,900원이라면 한국의 빅맥 가격이 미국보다 저렴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빅맥 가격이 한국의 빅맥 가격보다 133원 비싼 것은 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942원에서 901원으로 하락하면 미국과 한국에서의 빅맥 가격은 일치한다. 즉, 구매력 평가에 따른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901원인데 비해서 실제 환율은 942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 환율은 빅맥 햄버거를 통하여 산정한 구매력 평가 환율에 비해서 원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4% 저평가된 것이다. 빅맥 지수는 결국 한국 돈, 원화 값이 제값을 받는지, 제값보다 높게 받는지, 혹은 제값을 못 받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지는 2004년부터 스타벅스의 커피인 톨라떼 지수를, 2007년부터는 애플 아이팟 지수와 아이튠즈 지수를 빅맥 지수와 병행해서 조사 발표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 간 물가 수준 또는 물가 상승률 차이, 즉 당사국 화폐 간의 실질 구매력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 평가 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 지수를 들 수 있다. 구매력 평가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 요소들의 가격과 생산 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 평가 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